길거리에 쓰러진 60대 심정지 환자가 시민과 한 소방관의 도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구한 사람은 지난해 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재개발 조합과 사찰이 공공도로 폐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바다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던 암남공원로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맞춰 더 넓고 안전한 길로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의 물가 안정을 위해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부산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출근길 길거리에 쓰러진 심정지 환자를 시민과 한 소방관이 발견해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구한 목숨이 지난해에만 76명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비틀거리며 인도를 걷던 한 남성. 몇 걸음도 옮기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이 급히 달려옵니다. 몸을 흔들며 의식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시민 한 명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남성은 119에 신고합니다. 그 순간 출근길이던 한 남성이 차를 멈추고 현장으로 뛰어옵니다. 부산 사상소방서 소속 이헌희 소방관입니다. 이 소방관은 즉시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한 뒤 주저없이 가슴 압박을 이어갑니다. 시민들은 소방관의 지시에 따라 쓰러진 남성의 다리를 붙잡고 발 아래 받침대를 받칩니다. 그리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몇 분 뒤 도착한 119 구급대. 쓰러진 남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도움과 한 소방관의 몸에 밴 훈련과 판단이 한 생명을 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정지가 바로 임박한 상태였고요. 이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 보면은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을까, 다른 분들도. 이런 현장 대응의 성과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부산 소방이 지난해 구한 심정지 환자는 모두 76명. 부산 소방은 2025년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수치는 대학병원과 연계한 전문 교육과 특별 구급대 확대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들의 업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특별 구급대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보다 현장에서 더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치 가능할 수 있도록. 출근길 우연히 마주친 위기의 순간 몇 분의 선택이 생과 사를 가를 뻔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처음 몇 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날은 시민들의 도움과 소방관의 전문성이 그 골든타임을 지켜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해운대구 한 재개발 조합과 사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가로질러 사찰로 이어지는 공공도로 때문인데요. 사찰은 이 도로를 폐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조합은 이미 협의를 했고 새 도로도 내줬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님들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사찰 앞 재개발 구역 조합이 공공도로를 폐쇄해 신도는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찰의 일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건설회사도 좀 그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들도 지역 주민, 원주민이 수익을 좀 발생시키니까 잘 살면 좋죠. 그런데 공공개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도로를 왜 없애가면서까지 개발하느냐. 앞전에 건설사들은
길을 살려놓고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난다 했어요. 왜 현대건설이 들어와갖고 더 수익 내기 위해서 길을 차단시키고 삥 둘러가게 만들었느냐. 이율배반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지금 사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찰을 기준으로 왼쪽 편인 이쪽이 문제가 되는 공공도로인데요. 이 도로를 폐쇄하고 그리고 사찰을 기준으로 오른쪽인 지금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우회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조합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사찰과 협의를 통해 지난 2019년 지금 계획안으로 최종 합의했다는 겁니다. 일조권 침해 문제도 사찰 앞 아파트 층수를 최초 27층에서 10층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도로를 폐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공사기관에도 그 주민들이 그 활용하는 공간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설계된 도로는 당시에 해운정사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큰 피해를 감수해서 우리가 수용해 준 결과치입니다. 한편 이곳 재개발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약 2,400세대 아파트를 지을 예정으로 지난해 6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고 현재 관리 처분 인가만 남은 상태입니다. 조합은 사찰 측에 민원이나 집회 등의 업무 방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응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암남동 해안도로가 확장 공사를 마치고 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고 위험이 컸던 이 구간은 바다 쪽으로 길을 넓히며 차량과 보행 환경이 함께 개선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바다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해안도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숲과 바다 사이로 새로 넓어진 길의 윤곽이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구간은 차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 사고 위험이 컸던 송도 해수욕장부터 암남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최근 도로를 바다 쪽으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선하면서 차량과 보행자 모두 숨통이 트였습니다. 서구는 암남동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해 55억 원을 들여 이 일대 140m 구간의 차로폭을 최대 29m까지 넓히고 급커브 구간을 완만하게 바꿨습니다. 또 노후데크를 교체하고 보행로와 방호 난간을 새로 설치해 보행 안전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지금 여기 통행하고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서구 구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훨씬 더 저 보면은 방호벽이라든지 난간대도 안전하게 시설을 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 끝자락 옛 영남 검역계류장 부지에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산식품 개발 플랜트와 혁신성장지원센터, 수출 거점 시설 등을 갖춘 이 클러스터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을 글로벌 수산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위험했던 굽이길을 걷어내고 바다 쪽으로 넓힌 진입도로, 암남동의 이 변화는 수산식품 산업을 향한 부산의 다음 발걸음을 받쳐주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김해공항은 8일 항공사 등 17개 업체와 함께 신년맞이 항공안전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혼잡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사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해공항은 합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의 물가 안정을 위해 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하나로마트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19개 오프라인 업체가 참여하며 소비자는 1인당 10,000원 한도 내에서 고등어를 30%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번 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000톤을 시장에 방출해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시청 들락날락을 중심으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매달 작가와 함께하는 그림책 놀이를 비롯해 매주 목요일에는 빛과 그림자로 동화를 들려주는 빛그림 교실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특히 지난해 개방된 시청 4층 하늘정원에서는 야외 통합형 체험 활동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시청 들락날락 누리집을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산 외곽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이 통학 차량을 직접 운영합니다. 오는 3월부터 강서구 지사동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취약 지역 고등학생 통학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지사동 학생들의 등굣길은 아침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30여 분 떨어진 명지동의 경일고와 명호고, 부산 남고까지 통학해야 합니다. 시내버스 배차 간격도 30분 이상으로 길어 대중교통에만 의존하기엔 통학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부산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강서구 지사동에서 대중교통 취약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부산교육청은 3월 새학기 지사동에서 명지동에 있는 고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 수를 최대 2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 통학 차량 4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십시일반 해가지고 따로 이제 전세버스를 자기들 이제 본인들이 돈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에 여객운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학교 부담을 좀 줄여주고 하고자 이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거든요. 부산교육청은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기장군까지 통학 차량 운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새해를 맞아 남구에서는 동순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생활 속 불편부터 오랜 지역 현안까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동주민센터 회의실, 구청장이 주민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식적인 보고는 줄이고 마이크는 주민들에게 먼저 건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대단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지역의 교통 문제입니다. 신호체계와 보행로 정비 등 교통안전 대책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 교통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보행로는 어떻게 진행될지, 교통 안전 체계는 어떻게 될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어 노후 주택가의 생활 인프라 문제도 제기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과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도로 문제입니다. 문화회관 위에 그 문화마을이라고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소방도로가 개설된 지가 한 25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게 중공검사가 안 나가지고 도로가 사유지로 지적들을 때 보면 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즉석에서 담당 부서에 확인을 지시하며 가능한 대책을 설명합니다. 국장님 직접 찾아뵙고 그냥 주무관 이렇게 하지 말고 책임자를 찾아가서 뵙고 현황 사항을 설명을 해드리고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번 동순방은 6일 대연 1, 2동을 시작으로 7일 대연 4, 5, 6동 등 남구 전역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구는 접수된 민원을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책상이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듣는 한마디가 더 중요하다는 동순방. 새해 남구 소통 행정의 출발선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클래식 부산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3일 부산 콘서트홀에서 비엔나 뉴 이어 위크를 개최합니다.
31일에는 빈 필하모닉 단원들로 구성된 필하모닉 앙상블이 정통 왈츠와 폴카를 연주하고 이어 2월 3일에는 빈필과 베를린 필의 금관 연주자들이 오페라 서곡과 영화 음악 등을 선보입니다. 예매는 부산 콘서트홀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약 2년에 걸친 리노베이션을 마무리하고 올 가을 재개관을 예고하며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998년 개관한 미술관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전시장과 수장고, 출입구를 정비하는 한편 카페와 문화 편집숍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미래형 공공미술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재개관 이후에는 국제전과 국내전, 어린이 전시 등 총 5개 전시를 선보이며 예술, 기술, 자연의 공존을 주제로 새로운 미술관의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미술관은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행사도 강화해 열린 문화 플랫폼 역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협업해 제작한 2028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 홍보 영상이 7일 열린 서울 영상광고제에서 영크리에이티브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 기법과 청년 세대의 감각적인 연출을 결합해 디자인으로 성장한 도시 부산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대학생과 협업해 세계 디자인 수도 부산을 알리는 시민 참여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원한 가객 가수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그의 서정적인 가사와 깊은 감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김광석의 3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 행사에는 그의 노래로 위로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6년 1월 6일) 32의 젊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영원한 가객 김광석. 올해로 30주기를 맞았습니다.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한겨울 다소 포근한 햇살 아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길 곳곳에서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단상에 국화꽃을 놓고 고인을 기립니다. 그의 30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제 자리입니다. 김광석의 노래를 기억하는 팬들은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듣던 그런 음악이고, 그 노래 들으면 진짜 힐링이 되고, 많이 이렇게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통해 김광석을 알게 된 10대 소년도 가족과 함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대구 김광석 길을 찾았습니다. 요즘 노래는 좀 빠르고 영어도 많고 저랑은 별로 안 맞는데 김광석 노래는 진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여가지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별 느낌도 들고 가족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추모제는 화려한 연출 대신 그의 이야기와 노래에 집중하며 소박하게 진행됐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30즈음에 저희를 떠오르게 하고 그 시점에서의 위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추모제를 통해서 돌이켜보면 김광석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그 누군가의 고달픈 하루를 위해서 위로를 해줬던 그런 가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사진으로만 남은 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김광석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벌써 30년. 하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해는 역대 2번째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2도 높았고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장마는 짧았지만 가을엔 비가 자주 내리며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았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1973년 이후 2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높아 여름과 가을 내내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29.7일로 평년의 2.7배, 열대야일수는 16.4일로 2.5배 늘었습니다. 서울은 여름철 열대야가 46일로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강 수량은 1325.6mm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7월과 8월 사이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15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마철은 예년보다 절반가량 짧았고 대신 가을철 강수일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강원 영동 지역은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의 34% 수준으로 심한 가뭄이 지속됐고 경북에서는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전망하고 재난 대비와 지역별 맞춤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사상구가 주거 통합 돌봄을 위한 민관 협력 주거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사상구는 7일 간담회를 열고 27개 공공 민간 기관과 함께 행정망과 서비스망, 자원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3중구조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주거 위기 가구 발굴부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으로 전국에서 처음 운영됩니다. 사상구는 앞으로 참여 기관을 더욱 확대해 빈틈없는 주거복지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남구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인턴 일경험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남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에서 실제 행정 업무를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남구에 거주하는 19살에서 39살까지의 미취업 청년으로 모두 15명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다음 달 2일부터 6월 2일까지 4개월 동안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게 됩니다. 신청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남구청 청년정책과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환자 76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산이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입니다. 위기의 순간 생명을 살린 건 현장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